안녕하세요. 팔꿈치로 로블로 팔로우입니다. 오늘은 UFC 249 메인 이벤트 퍼거슨 대 게이치 리뷰를 좀 할 텐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 리뷰하다가 일주일 정지를 먹어서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 구독자 중에 퍼거슨 진짜 빠가 있어요. 퍼거슨 진짜 팬이 있는데 저랑 엄청 싸웠었거든요. 예전에 엄청 싸웠는데 지금은 친해졌어요. 그 친구도 성격이 남자답고 그래서 싸우다 친해졌죠. 근데 퍼거슨이 졌잖아요. 이번에 저는 계속 말을 했어요. 퍼거슨은 지금 이 대회를 받아들이면 안 됐다. 8월이나 9월까지 합입을 기다려야 맞는 거다. 퍼거슨이 이 경기를 받아들이면 자기 무덤을 파는 거다. 왜냐면 퍼거슨은 맷집, 내구도 엄밀히 말해서 타격이 스킬이 엄청 높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맷집이랑 막 내구도 이런 그리고 노빠꾸기지 이런 게 커버해주는 거지. 그리고 주짓수 그리고 도라이 독특한 정신세계 뭐 이런 게 좀 커버해주는 거지. 뭐 변칙적인 움직임.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친구랑 계속 말을 했던 게 퍼거슨 이 경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위험하다. 왜냐면 저랑 저희 이제 팬들 팔로우 식구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의견이 나왔던 게 저는 퍼거슨은 맥그리거한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퍼거슨이 너무 노빠꾸예요. 너무 노빠꾸라서 그러니까 퍼거슨이 회복력이 되게 좋거든요. 맷집도 좋아요. 근데 그거를 막 연타로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술 잘 마시는 사람도 물론 예외는 있겠죠. 술을 이렇게 뭐 대화하면서 마시면 막 엄청 잘 마시는데 막 부어라 막 마셔라 하면서 나발 불고 이런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른 것처럼 퍼거슨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이치는 좀 저 솔직히 속으로 설마 지겠어 퍼거슨이. 근데 질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저희끼리 얘기한 게 저희 팔로우 식구들이랑 계속 얘기한 게 퍼거슨이 하빕한테 가능성이 있는 게 노빠꾸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빕한테 가능성이 있고 하빕의 레슬링에 쫄지 않기 때문에 그 노빠꾸 정신 때문에 그래서 하빕과 퍼거슨의 경기를 사람들이 더 보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맥그리거랑 붙으면 노빠꾸 기질로 오히려 죽여야 된다. 퍼거슨은. 근데 게이치도 하드펀처란 말이에요. 사실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퍼거슨 팬 그 친구가 이제 UFC가 보기 싫고 정말 우울하대요. 천장만 보고 있대요. 사실 그 정도로 우울할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퍼거슨은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한 달 안에 감량이란 건 체중 감량이란 거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량이란 건 경기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경기 전략이고 뭐고 그 감량을 얼마큼 성공적으로 맞췄느냐 그거에 따라서 몸 컨디션이 결정되고 몸 컨디션이 좋아야 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감량을 지금 한 달 안에 2번을 한 셈이에요. 난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빕이랑 경기가 취소됐는데도 감량을 했죠.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인데 퍼거슨은 하빕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여러가지 하빕이랑 뭐 만날 수 있었는데 취소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빕을 많이 겨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게이치가 아니라 이 자리에 뭐 포이리에 이런 선수가 왔어도 퍼거슨은 졌어요. 왜냐면 게이치에 집중을 안 했거든요. 토니 퍼거슨이. 또 한 달 안에 감량을 2번 한 상태. 이건 독이 든 성배를 자기가 마신 꼴밖에 안 돼요.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게 토니 퍼거슨이 은퇴하기 전에 저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토니 퍼거슨이. 그러니까 큰 돈을 만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퍼거슨이 게이치한테 졌다고 해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뭐 하빕이랑 퍼거슨이랑 맥도랑 3파전이 좀 갈 거다 올해. 저는 퍼거슨이 아웃됐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지금 퍼거슨의 태도로는 어쨌든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고 이 자리에 게이치가 아니라 포이리에가 왔어도 졌어요. 퍼거슨은. 왜냐면 감량 지금 2번 하는 상태죠. 그리고 경기 내용을 보면 여전히 노빠꾸였고 스마트하게 경기 운영을 하지 않아요. 완전 막 게이치를 뭉개버리겠다. 무조건 피니시 시키겠다. 거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팬들이랑 하빕한테 막 그러니까 자기의 그 파이터로서의 정신 그리고 퍼거슨은 게이치한테 진다는 생각을 1도 안 한 거예요. 하빕이랑의 게임을 위해서 자기가 좀 더 심리적으로 우위인 상태를 점유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깝죠. 그래서 경기 보면서 리뷰 좀 해드릴게요. 근데 게이치랑 퍼거슨이랑 리매치하면 퍼거슨이 무조건 이겨요. 뭐 설명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경기가 경기인 만큼 이제 TKO로 5라운드에 끝났나? 4라운드에 끝났나? 5라운드에 끝났을 거예요. 어쨌든 TKO로 퍼거슨이 져요. 근데 주요 포인트만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퍼거슨은 게이치보다 리치가 길어요. 리치가 길어요. 근데 그 리치를 활용 안 하기로 유명한 게 퍼거슨이에요. 퍼거슨은 게이치전 때 그냥 퍼거슨다운 게임을 해요. 근데 게이치가 많이 연구를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확실히 게이치는
업그레이드 된 게 보이고, 근데 업그레이드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게이츠한테 맥그리거처럼 그런 카운터를 칠 능력은 없어요. 근데 UFC 모든 선수가 맥그리거처럼 칠 수 있는 그런 타격가는 몇 없어요, 진짜로. 날라오는 잽만 보고 쓱박이라고 하죠, 쓱박. 왜 에디 알바레즈전에서 거리를 좁히려고 에디 알바레즈가 원래 첫 번째 펀치는 잽 싸움으로 거리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거리를 좁히기 위해 들어가는 첫 번째 펀치는요, 맞추려고 치는 펀치가 아니에요. 스위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상대의 각을 잡는다든가 상대방의 뭐 위치를 변경시키기 위한 펀치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스위치하는가 이동하는 공간으로 갔을 때 유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치는 펀치예요. 첫 번째 펀치는 토니 퍼거슨도 똑같아요. 슈퍼맨 펀치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토니 퍼거슨도 들어갈 때 자기가 자기 사거리 안에서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거리에 들어가려고 퍼거슨이 계속 먼저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먼저 싸움을 걸어요. 근데 저스틴 게이츠가 영리하게 플레이했던 게 리치가 뭐 키나 리치 면에서 사거리 면에서 게이츠가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게이츠가 여기서 카운터를 굉장히 잘 치거든요. 근데 게이츠 아까도 말했듯이 맥도처럼 카운터 칠 능력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먹혔냐? 잘 보시면 아마 포이리에였으면 첫 번째 펀치에서 약간 포이리에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가드법이 막 11자 방어 이런 식보다는 복싱에서 숄더 막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쳐버려요. 먼저 움츠린 다음. 근데 게이츠는 그것보다 카운터에 더 무게를 싣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운터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 사거리에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카운터긴 카운터인데 어떤 뭐 극강의 카운터 능력으로 친 게 아니라 토니 퍼거슨이 너무 대졌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공격일 뿐이에요. 사거리에 오면 바로 쳐버리니까. 토니 퍼거슨은 노빠꾸로 완전 전진하고, 토니 퍼거슨도 첫 번째 타격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잽은 거리 싸움, 잽을 많이 맞출 수 없어요. 거리 싸움용이에요. 근데 잽으로 데미지를 막 줘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뭐 입식 타격이나 복싱에서는 있겠지만 종합 격투기에서는 거의 힘들어요. 근데 토니 퍼거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잽을 한번 주고 토니 퍼거슨이 계속 자기가 먼저 전진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잽을 주고, 이게 토니 퍼거슨이 지금 12연승이었는데 보면은요, 이게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MMA랑 입식 타격이랑 다른데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컨비네이션이라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토니 퍼거슨의 컨비네이션을 보통 많은 선수들이 토니 퍼거슨이 맷집이 너무 좋고 뭐 똑같은 데미지로 뭐 예를 들어 10대 10이라는 데미지를 서로 교환하면 토니 퍼거슨이 맷집이 좋고 회복력이 좋으니까 토니 퍼거슨한테 이득이란 말이에요. 뭐 하물며 토니 퍼거슨은 10이라는 데미지를 받고 상대 선수는 8밖에 데미지를 안 받았어요. 그래도 토니 퍼거슨이 맷집이 좋기 때문에 회복력하고 그래도 손해예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백스텝을 밟아요. 근데 게이츠는 그런 전략을 들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토니 퍼거슨한테 카운터를 친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토니 퍼거슨이 맞고 백을 밟는 선수가 아니에요. 백을 밟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카운터를 쳤어도 얘도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토니 퍼거슨도. 그러면서 서로 공방이 오가는데, 원래 토니 퍼거슨의 1라운드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안습이에요. 막 케빈리랑 했을 때 1라운드 보세요. 거의 뭐 하지도 못했어요, 토니 퍼거슨. 근데 게이츠가 이 컨비네이션을 오히려 전진으로 깬 거예요. 큰 의미로 보면 그 전진으로 깨는 방법을 카운터를 들고 왔는데 극강의 카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게이츠도 주먹이 세단 말이에요. 첫 번째 주먹은 그냥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거리에 들어오면 토니 퍼거슨이 스위치할 때 이동하는 순간에 쳐버려요. 그래서 이게 먹힌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쉽지 않은 게, 퍼거슨이 위빙을 하거나 뭐 더킹 이런 식으로 조금 기술적으로 들어갔으면 됐는데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떼줘요. 보통 퍼거슨이 전진을 하면서 스위치를 하잖아요. 발을 바꿔주거나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텀이 생겨요. 그 누구도 똑같아요. 그 누구도 다 텀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스틴 게이츠는 딱 그거를 노린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카운터라기보다는 토니 퍼거슨이 이렇게 나올 거다 예상하고 친 펀치기 때문에 전략이 이겼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운터는 카운터가 맞는데 극강의 카운터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츠가 아니라 포이리에가 와도 이 경기는 퍼거슨이 졌어요. 퍼거슨이 너무 많이 대주거든요. 이게 스위치 될 때 계속 움직임이 없어요, 퍼거슨이. 그리고 상대방 사거리나 펀치치기 좋은 장소로 이동을 해주는 느낌도 들어요, 좀 오버해서 말하면. 그리고 퍼거슨이 킥 활용도 되게 많이 안 하고, 그냥 이 경기에서 퍼거슨이 증명한 건 맷집 내구도, 진짜 맷집 하나는 끝내준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토니 퍼거슨이 슬로우 스타터예요. 근데 피치를 많이 올리고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게이츠 입장에서는 카운터 치기가 좋은 거예요.
게이츠도 진짜 영리하게 싸워요. 몇 방 치고 더 들어가지 않고 다시 기다려요. 퍼거슨이 뻘짓 해주기를 다시 기다려요. 퍼거슨이 1라운드에 맷집이 진짜 워낙 좋으니까 맞아도 안 맞은 사람처럼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그건 놀라운 능력이었는데, 근데 이런 선수가 걱정이 뭐냐면 노화에 되게 약해요. 그 방금 장면이 이 경기의 모든 걸 저는 시사해준다고 봐요. 방금도 사거리가 긴 퍼거슨이 쭉 뻗으면서 들어가죠. 근데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게이츠가 거리를 멀리 잡고 있어요. 쭉 뻗으면서 닿지는 않죠. 당연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닿지 않는데 그 다음 펀치를 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서 다리를 스위치해줘요.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카운터를 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전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토니 퍼거슨 게임이 거의 다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요. 자기가 맷집에 자신이 있으니까. 뭐 한두 대 맞아도 나는 한 대만 때려도 된다, 막 약간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 컨비네이션을 게이츠가 전진으로 막았고, 또 퍼거슨이 유리한 그런 위치에서는 안 싸워줘요. 그리고 토니 퍼거슨이 저스틴 게이츠의 위빙을 그냥 가만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뭔가 임팩트 있는 경기를 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나봐요. 이때 최대한 요약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1라운드 분명히 게이츠 라운드예요.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게이츠 라운드고, 저는 역시 그래도 토니 퍼거슨은 토니 퍼거슨이다 한 게, 그렇게 많이 대주고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계속 전진을 하고 결국 2라운드에 한 번의 기회를 만들긴 만들어요. 바로 두 선수가 어퍼 교차할 때 이 장면, 공이 울렸죠. 그리고 이제 3라운드부터 슬슬 퍼거슨한테 데미지가 오기 시작해요. 사실 뭐 한 라운드 다 보면서 이 상황에는 왜 이렇게 움직였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뭐 퍼거슨 팬들이나 게이츠 팬들이 뭐 이미 일주일 전 대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저희 팬들이랑 항상 실시간 방송 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선은 정리를 하자면 퍼거슨은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 퍼거슨의 방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고, 어떻게 이거는 뭐 쉴드를 칠 수가 없고, 우선 퍼거슨 팬들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절대 라이트급에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빕, 맥도, 퍼거슨, 이 3파전에서 퍼거슨을 뺄 수가 없어요. 지금 게이츠가 퍼거슨 한번 이겼다고 퍼거슨이 무너졌냐? 절대 아니에요. 그럼 게이츠가 맥도나 하빕을 이길 수 있냐?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할 거고, 퍼거슨을 뺄 수 없어요, 절대. 그리고 퍼거슨이 빅머니를 만질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친구랑 카톡 하면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이 정도로 퍼거슨을 좋아하나? 너무 실망들 하지 마세요. 퍼거슨 없이는 지금 라이트급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 확실해요. 그리고 게이츠가 굉장히 영리하게 잘했어요. 잘했고, 퍼거슨이 너무 대줬어요. 너무 대줬고, 게이츠가 얼만큼 더 업그레이드 될지는 몰라요. 사실 게이츠가 하빕을 꺾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음 컨텐츠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 경기를 보면 퍼거슨이 리벤지하면 무조건 저는 퍼거슨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냥 팬심이나 뭐 퍼거슨 팬들을 위해서 하는 립 서비스 절대 아니고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어쨌든 게이츠가 많이 성장했고 퍼거슨이 안타깝게 졌지만 뭐 많이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 퍼거슨한테는 기회가 많이 남았고 빅머니를 만질 그런 시합도 많이 남았고, 라이트급을 퍼거슨 빼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만 저는 영상을 종료하고, 다들 퍼거슨 팬들 힘내시길